안녕하세요. 수원택의 정화와 원장입니다. 이번에 클렌징 오일을 에스테틱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에스테틱에서는 러빙을 하고 장벽이 깎이지 않게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모델은 이제 카페 카이네 사장님이 누워주셨습니다. 카이네 사장님은 복합성 피부신데 볼 쪽은 굉장히 예민한데 T존 부분은 피지 분비가 정말 잘 도는 피부 타입이세요. 그래서 옛날에 트러블도 많이 일어났었는데 지금 현재는 홍조도 약간 있고 좀 건조하고 하지만 거기에 트러블도 있는 피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클렌징 오일이 많이 맞지는 않는 얼굴 타입이신데 그래도 오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손 소독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일을 짜서 러빙을 해줍니다. 물로 러빙을 해줘서 진한 메이크업이 있거나 한다면 정말 러빙을 부드럽게 해줘가지고 앞으로 뒤로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를 러빙을 천천히 해줍니다. 진한 메이크업이 있는 부분, 눈 쪽이나 포인트 메이크업, 눈이나 입술 쪽 같은 경우에는 더 유화를 많이 시켜주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꼼꼼하게 이제 해주고요. 일회용 해면으로 닦아줍니다. 일회용 해면은 이제 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턱, 인중, 그리고 이제 볼 쪽, 코, 눈, 이마 반대로 같이 해줍니다. 클렌징 오일이 너무 간단하게 끝났어요. 해보셨는데 어떠실까요? 피부 타입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날 나의 컨디션에 맞춰가지고 세안을 해주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지금 클렌징이 3가지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클렌징 밀크 쪽, 두 번째는 클렌징 워터, 세 번째는 클렌징 오일, 이렇게 3가지를 해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3가지가 이것만으로도 1차 세안이 다 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너무 진하거나 너무 이제 피부가 너무 예민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 에스테틱 안에서는 클렌징을 했다가 이제 딥클렌징이라고 해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모공 속을 개어내는 그런 케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음 시간에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약간 질문지를 좀 만들어 왔는데요. 첫 번째, 선크림 바르고 이중 세안하는 거. 가장 좀 헷갈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크림을 바르고 이중 세안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선크림이 메이크업에 해당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쓰는 선크림을 손등에다가 발라보세요. 그리고
그리고 폼 클렌징이랑 이런 쪽으로 한번 세척을 해보았을 때 폼 클렌저 사이사이에 잔주름이 약간이라도 껴 있으면 이제 이중 세안을 좀 해줘야 되는 거고, 말끔하게 지워졌다 라고 했을 때는 폼 클렌저 하나만으로도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고 1차로 클렌징 오일, 클렌징 폼을 이제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말끔하게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선크림은 얼마에 한 번씩 발라야 할까요? 선크림은 보통 4시간에 한 번씩을 목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조명이나 이런 데에서도 피부가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발라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바르는 거는 너무 중요하지만 이걸 지워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외선 차단제는 보통 기름이 많은 지용성 성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선크림으로 했을 때 무기자차, 유기자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무기자차는 굉장히 백탁 형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유기자차는 기름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림성은 굉장히 좋지만 세척을 하거나 했을 때는 꼼꼼하게 해줘야 이 세척 부분에서 다 이제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차단제가 안 들어갔으면 클렌징 오일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폼 클렌저나 워터나 이런 쪽으로 이중 세안을 꼭 해주셔야 말끔하게 메이크업이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클렌징 오일을 쓰면 자꾸 좁쌀 트러블이 나요. 트러블이 나게 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클렌징 오일을 사용을 한 다음에 트러블이 자꾸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일이 적절하게 씻겨지지 않았을 때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로 이제 헹구게 되면 아무래도 바로 다 깨끗하게 지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러빙을 통해서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물로 헹궈 주셔야 그래야 이제 안에 모공 속까지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트러블 피부, 지성 피부나 막 약간 흉터나 모공 막 파이거나 이런 쪽 피부분들께서는 클렌징 오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잔여물이 완전 깨끗하게 이제 세척이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공에 남아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돼서 트러블이 계속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피부 타입에는 건성 피부나 민감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오일을 사용을 하면 그래도 괜찮기는 한데 너무 잦은 트러블이 있거나 모공이 너무 크거나 블랙헤드나 이런 게 너무 많으신 분들은 세척을 하시고 이중 세안을 해주셔야 어느 정도가 지워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깨끗하게 지워지지가 않으면 트러블이 계속 올라올 수 있는 게 클렌징 오일의 장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한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클렌징 오일만한 게 없는데요. 하지만 앞전에 말했다시피 건성 피부나 중성 그리고 약간의 예민성 피부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두껍게 화장을 했을 때는 근데 이제 지성, 복합성 이제 트러블 피부신 분들께서는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부드럽게 이제 러빙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세척을 하기 위해서 이제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밀크 아니면 클렌징 폼 이중 세안을 무조건 해주셔야 잔여물이 말끔하게 지워질 수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홈케어보다는 이제 에스테틱에서 어떻게 딥클렌징을 사용을 하는지 저희 쪽에서 에스테틱에서 사용하는 딥클렌징은 총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 총 3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클렌징 오일까지 마치게 되었고요.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하신다면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 아니면 DM으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봐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이제 순차적으로 가기는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딥클렌징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정화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